안녕하세요. 부동산TV 5분 브리핑 부동산입니다. 대출 규제 관련해서 많이 얘기 나오는 LTV, DTI, 그리고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온 DSR 관련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낯설어서 잘 모르실 분들에 위해서 5분 브리핑에서 간략하게 오늘 방송 준비해 봤습니다. 자, LTV, DTI, DSR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LTV, Loan to Value입니다. 이 한국말로 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거의 그냥 LTV라고 보통 통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LTV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왜 사용되냐 하면 은행이 이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집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인데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은행에 돈을 이 사람이 안 갚으면 1억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어떻게든 집을 팔아서 그 변제해야 되는데 집값이 1억밖에 안 되면 이거는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준 거잖아요. 집을 팔더라도 1억 5천만 원 다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내부적으로도 집값이 1억 원이면 우리가 나중에 혹시 경매라 하거나 하면 좀 싸게 매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담보 가치보다 좀 저렴한 금액의 대출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해냈던 비율이에요. 그래서 만약 1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한 70%까지만 빌려줘야지. 그러면 주택 담보 가치 1억 원에 70%까지 대출해준다. 그래서 가치 대비 70%를 해준다 해서 LTV 70%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했던 거죠. 보통 이제 이 담보대출은 경매 가면 이제 경매장에서 나오는 그 담보대출 비율이 제일 높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경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그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경매 가격이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얼마까지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비율을 경매 같은 데 가면 높게 해주기도 합니다만 이제 보통 은행에서는 얼마 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 한 60% 정도 이 대출을 해줍니다. 이 주택담보인정 비율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좀 변해왔습니다. 어떻게 변해왔었냐면 옛날에 이제 지금도 얼마 전까지 지금 현재 이제 한 70% 서울 같은 경우에 1억짜리 집이면 7천만 원까지 대출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과거로 거슬러 돌아 올라가면 2000년대 초반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LTV를 80%까지 풀어서 경기 부양 부동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빌려서 집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풀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부동산 경기가 계속 막 부풀려지면서 2억 하던 집이 막 4억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2억 하던 집을 80% 대출하면 1억 6천 대출이 되는데 2억짜리 집이 시세가 올라서 갑자기 4억으로 올라가니까 4억짜리에 80% 대출을 하면 3억 2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대출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같은 LTV를 적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LTV를 60%까지 줄이거든요. 그리고 2002년 말 같은 경우에 LTV를 주택 투기 지역이라는 데를 지정할 수 있게끔 하면서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LTV를 40%. 그러니까 주택 투기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집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지역들에 이제 정부가 회의를 통해서 지정하게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간 지역들은 대출을 40%까지밖에끔 못 받게 이렇게 강제하는 규정을 뒀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규제하는,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을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됐던 게 바로 요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LTV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규제책을 짜다가 이제 요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2007년도에 DTI라는 것을 내놓는데요. 보면 이제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봐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빚하고 수입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전체 담보 가치 중에서 대출을 얼마까지만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뭘 보기로 한 거냐면 인컴, 수입을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 차주라고 하는데요. 차주가 이제 매년 벌어들인 연 수익 대비 이 사람이 얼마 정도
상환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느냐의 비중을 갖다가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내가 5천만 원인데 1년에 2,500만 원까지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50%가 되는 거죠. 5천만 원 수익 중에 절반 50%인 2,500만 원에 대해서 대출하고 원금 상환할 수 있으니까. 왜 이걸 뒀냐? 2,500만 원으로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고 나머지 2,500만 원 갖고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소득 대비 비중을 둬서 대출을 규제하게끔 한 건데요.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시장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시기였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일단 담보 가치는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막 마구잡이로 부동산 투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은행 가서 DTI를 보겠다고 하니까 소득 얼마인지 갖고 와보세요. 근데 소득은 별로 없는데 대출은 너무 많은 사람들, 담보 가치에 따라서 너무 많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소득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당신은 이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DTI가 적용되면서부터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되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DTI를 계산하는 방식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대비 이제 그 대출 상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이 대출 상환 금액은 매년 내야 되는 이자, 금리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이제 매년 상환해야 될 이자 금액도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출을 약정할 때 1년짜리로 약정하느냐 아니면 10년짜리로 약정하느냐 30년짜리로 약정하느냐에 따라서 매월 상환돼야 되는 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상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30년 상환을 하면 원금이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한다고 하면 360개월이 되니까 3억 6천이 되는 건데 그걸 1년 만기로 한다고 하면 3억 6천을 1년에 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DTI가 나오면서 뭐 그 당시부터 이제 장기 대출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 DTI를 계산할 때는 보통 이제 장기 20년에서 30년 정도로 정해놓고 매월 상환해야 되는 원금 및 이자를 계산을 해서 이게 이렇게 더해진 1년간 상환해야 될 총부채 상환 금액이 전체 수입 대비 얼마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규정이고요. 요거는 지금 보통 뭐 DTI를 계산할 수 있는 툴 같은 경우는 금리랑 그다음 총 부채 금액이랑 상환 기간 놓고 계산할 수 있는 툴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거를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DSR 말이 어렵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원리금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채 중에서 갚아야 되는 금액을 이자만 보지 않고 원리금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국민은행에서 이제, 나온 자료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DTI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매년 부담하고 있는 이자를 다 더한 금액. 그러니까 이자 금액만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원금 상환하는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원금하고 이자를 둘 다 보는데 그 외에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그냥 이자 내는 것만 다 더해서 이렇게 내야 되는 금액이 전체 연소득 대비 얼마가 되느냐를 보겠다는 게 DTI예요. 근데 DSR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의 부채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뭐 다른 할부 금액 내는 거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다 포함해서 연소득 대비 비중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보면 DTI보다 DSR이 당연히 매년 이 사람이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더 크니까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훨씬 커서 훨씬 부담스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DSR 같은 경우는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은행이 자체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국민은행이 4월 달에 올해 4월 17일 날 앞으로 저희 국민은행은 DSR 규정을 자체적으로 적용해서 차주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제 그때 냈던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이 이겁니다.
보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뭐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할부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기만 해놓고 지금 쓰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경우에 이제 DTI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행 DTI가 서울시 같은 경우 현행 DTI가 지금 현재 60%인데요. 그러니까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금액 담보대출에 그리고 이제 이자 상환액 더한 금액이 60% 이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금액이랑 2,1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은 이자만, DTI는 이자만 따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자가 350만 원, 7천만 원에 대한 연 5% 이자가 1년 만기짜리가 350만 원. 더해서 이게 2,580만 원 에다가 요게 이제 요 금액에다가 자동차를 갖고 있어서 자동차 할부 이자가 50만 원 더하면 이자만 다 더하면 요게 2,5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소득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 2,580만 원의 비율을 따지면 51.6%, 60% 범위 내니까 DTI 60% 이내에 해당이 돼서 이 3억 대출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DSR을 적용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DSR은 이자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갚아야 되는 원금도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신용대출, 보통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장기로 쓰지 않고 단기로 쓰니까 1년 만기니까 7천만 원 신용 만기도 지금 1년 안에 도래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금액이고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그 짧은 기간으로 해놓고 계속 연장해서 쓰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단기 쓰지 않더라도 단기 지금 상환해야 되는 금액으로 잡히는 거고 한도가 그 다음에 자동차 할부금도 보통 이제 뭐 12개월 할부, 3년 할부 있지만 그 분기마다 갚아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할부라 그랬으니까 이 금액까지 다 더해져서 DSR 이 사람 걸 계산해 보니까 지금 뭐 공통적인 거는 대출 이자랑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180만 원, 350만 원 같은데 신용대출 원금이 7천만 원이 더해지고요. 그 신용대출도 1년짜리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통장도 쓰지는 않았지만 한도 잡혀있는 게 그대로 다 반영이 된 3천만 원이 더해지고요. 그다음 자동차 할부 상환액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서 이게 이제 3천만 원에다 50만 할부이자 50만 원에 3,050만 원 더하면 1억 5,5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DSR을 계산하니까 이 사람이 연봉이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에 300% 하면 5, 6, 5, 35,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더했더니 1억 5천만 원을 넘어서요. 그래서 DSR 300% 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대출을 다 쓸 수 없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비율이 지금 300%라는 게 뭐냐?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이 DSR이라는 말을 처음 봤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게 이해가 진짜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담보대출이라는 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거의 다 장기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 금액 자체가 아까 DTA에서 봤듯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DSR을 뭐 예를 들어 뭐 똑같이 DSR 규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DSR을 뭐 50%로 규제할 거냐, 60%로 규제할 거냐. DTI 같은 경우도 2014년에 완화책 펼 때 10%포인트 늘려줬잖아요. 50이 60이 된 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은행에서 300%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황당한 소리냐. 300%면 대출을 그럼 완전히 풀어주겠다는 소리냐. 저는 사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이 맹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신용대출이나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나 할부 상환액이나 이런 것처럼 단기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들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DSR만 따로 보고 DTI를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DSR도 보고 DTI도 보고 LTV도 보고 다 보겠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촘촘하게 차주들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SR도 결국은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DSR을 몇 %까지 규제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DTI도 포기하는 게 DTI도 같이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촘촘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당장 국민은행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뭐 다른 은행들도 DSR까지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또 이제 지금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그래요. 뭐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정부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DSR 적용해서 만약에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SR 적용해서는
빼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또 따로 해주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신규 대출에만 DSR을 적용하는 거고, 기존 만기되는 대출 같은 경우는 DSR 안 보고 그냥 연장해주겠다. 기존에 해주고 있던 대출까지는 해주겠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이런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개별 케이스들은. 그리고 또 보면 유동적으로 신용도가 좋으면 400%까지도 또 DSR을 봐주고, 안 좋으면 250%까지 봐준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고무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DSR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실 만한 부분들 좀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DSR 포인트는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만기가 1년 이내로 오는 할부 상품이라든가 단기 대출 같은 경우를 가급적 배제해서 DSR 퍼센트를 조금 축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어떤 금융 전략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오늘 부동산 TV LTV, DTI, DS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TV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 수요일이죠. 흑성 뉴타운에 대해서 최고의 투자님하고 영상 찍어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니다.